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도 놓치지 않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10월 17일 목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ASML 실적 쇼크 우려 완화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모건 스탠리 호실적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ASML은 한 번 더 6%대 급락을 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3% 그리고 마이크론도 4%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모건 스탠리는 특히나 투자은행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6.5%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금융주와 그리고 항공주들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트럼프 당선 기대감 속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1% 전후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존은 소형 원전에 대해서 6.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후반부 TSMC의 실적과 또 가이던스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미증시 영향에 따라서 반도체, 원전 그리고 금융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21선 지지하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07% 오르면서 26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팔아내는 반면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28억 원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TSMC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따라서 상단이 좀 제한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9,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증권에서 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바닥권이라면서 향후 이 주가의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업계 최초로 이 12나노급 24기가비트 GDDR7 D램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더불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컨센이 웃돌 전망이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대신증권에서 내놨는데요. 계속해서 좀 실적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4% 오르면서 1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가운데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3분기 영업이익이 99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20.9% 증가했다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종가 부근에서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0.03% 지나면서 7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그래도 코스닥에서 반등에 성공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한번 시선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홀로 745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에서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킨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현재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좀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요. 리가캠 바이오만이 0.56%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6위에서 10위로 좀 넘어가 보셨을 때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이나 클래시스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휴젤 같은 경우에는 ITC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해외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면서 현재는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코스닥에서 초전도체 연구 진전 기대감에 관련 테마 기업들이 좀 상승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모비스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기업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펴볼 기업은 LNF인데요. 요즘 이 전기차 캐즘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NF가 이 창립 이래 최초로 IR 행사인 인베스터데이를 지난 16일 개최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지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망을 발표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의 추진 일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주 확장 및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LNF의 실적이 계속 부진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혹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을까요? 네, LNF는 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꼽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의 경우에는 이 원재료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어서 이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올해 이 국내 양극재 업계가 손실을 입은 원인도 이 광물 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로 이 고단가 재고를 소진하고 또 내년부터는 재고평가 손실 환입으로 이 손익 구조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실적이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원재료 사급 구조 비중을 2027년까지 93%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사급 계약은 고객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정 고객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는데요. 현재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에 이르지만 2027년까지 이 비중을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신규 고객을 확보해서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네, 이 전기차 주력 시장인 유럽과 그리고 북미의 매출을 꾸준히 늘릴 계획인데요. 먼저 북미 시장 비중을 2025년 22%에서 2028년에는 60%로 그리고 유럽 시장 비중을 12%에서 21%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 북미 유럽 지역 판매량은 내년 예상치 대비 15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이 해외 우려 집단에서 전구체를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LS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2029년까지 전구체를 12만 톤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중국 CNGR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모로코에서 LFP 배터리용 양극재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전략인데요. 특히 2029년에는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서 매출 3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S그룹과 협력해서 전구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서 또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전구체, 리튬 톨링, 음극재 사업 등 이 신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29년 이 신규 사업에서 약 3조 5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제품 라인업 역시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고 이에 더해서 LFP 양극재, 망간리치, 또 미드니켈, 하이니켈 등 전기차 전 세그먼트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군을 구축하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양극재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SS용 이 LFP 양극재는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현재 이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전기 선박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LNF는 이 원통형 하이니켈 배터리용 물량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2027년에는 160%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올해 대비 2027년 16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7년에는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사업 전략과 또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략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는 이 실적 회복을 언제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NF는 양극재를 넘어서 2차 전지 소재의 이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NF에 따르면 이 내년이죠. 2025년 실적 반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반해서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내년에는 2%, 그리고 2026년에는 4%, 2027년에는 약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적 회복과 관련해서 LNF의 사측의 좀 의견을 살펴봤다면요. 증권가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증권가의 입장은 좀 어떠한가요? 네, KB증권은 이 LNF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1.42% 높여 잡았는데요. LNF를 2차 전지 소재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은 3분기 LNF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한 3,836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는 499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의 출하량 급감으로 전사 양극재 판매량이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니켈 함량 95%의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 신제품 출하가 시작이 돼서 출하량이 급반등하면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 작년 4분기부터 장기간 이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 고가 조달 원재료 관련 비용 부담은 연내 해소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4680 배터리향 단결정 니켈 95% 양극재와 그리고 21700 신규 배터리향 다결정 니켈 95% 양극재 출하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LNF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완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제일약품입니다. 현재 고지혈증 약품부터 위염과 항생제 약까지 좀 다양한 제품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회사로는 신약 개발 연구와 또 연구 개발업을 주로 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있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에 예심을 통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제일약품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약 2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어제 16일에 나왔습니다. 신주 발행 규모는 보통주 159만 6,500주로 이 중 155만 주는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되고 나머지 4만 6,500주는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으로 배정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희망 공모가액인 16,000원에서 18,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시는 희망가액 하단인 16,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최종 공모가는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됩니다. 앞서 언급된 총 발행 금액 243억 원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모집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순자금이 실제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서 신주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모주를 또 진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의약품 개발과 또 바이오 기술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2023년 말 기준에 자산 총액은 375억 원 규모이고요. 또 모회사인 제일약품의 연결 자산 총액은 약 7.7%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국산 37호 신약인 자큐보정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종적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서 해당 신약을 실제 매출로 확보한 상태로 상장이 되는 첫 사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신약을 실제 매출로 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37호 신약인 자큐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제일약품과 동아ST가 지금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피캡, 다시 말해 칼륨 경제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3대 위장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의 K캡과 또 대웅제약의 팩스클루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발주자로 자큐보정이 경쟁 구도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자큐보정은 경제 약물 대비 약가를 30%가량 낮춰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아ST와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큐보정의 보험 약가는 20mg당 911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큐보정, 이렇게 신약 상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해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큐보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씩은 경험해봤을 만한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좀 겪어보셨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큐보정이 이와 관련된 약인 만큼 어떤 등락 없이는 좀 꾸준하게 매출이 그래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에서 피캡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라고 합니다. 업계는 올해 피캡 시장 규모가 3천억 원대로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5,690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자큐보정이 좀 시장에 진입을 한 만큼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의 이 3파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큐부정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요.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제약기업의 개발 및 상업화를 조건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또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성사에 이어서 또 멕시코를 비롯한 아르헨티나나 칠레, 또 콜롬비아 등 중남미 19개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면서 총 21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큐부정 외에도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 안에는 좀 주목할 만한 후속 파이프라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파프 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 내수파립과 또 합성치사 차세대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요.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신약 개발 성과만으로도 지금 실적 반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22억 3,094만 원의 영업이익과 또 16억 8,246만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생산을 중단하는 약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생산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이 사실 낮은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기도 했고요. 또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 재투자 비용 지출이 좀 불가피해지면서 생산 중단을 결국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일약품은 국내 최초로 이미페넴 원료 결정화법을 성공시킨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는 이 페넴계 항생제 결정화 무균 시설을 증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사실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생산된 페넴계 항생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수출이 되면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 회사 매출에 좀 적잖게 이 부분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페넴계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이 수년째 좀 동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판매량까지 줄고 있는 상황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원료의 공세도 이 수익성 약화를 더욱더 부추겼는데요.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른 항생제보다는 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중국산 원료 대비 원가를 맞출 수 있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익을 좀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약품은 더더욱이나 이 신약 개발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매출 7,264억 원으로 국내 10대 제약사에 좀 올라와 있는데요. 매출의 6에서 7%를 지금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10개 안팎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K-멜로디 프로젝트에 지금 제일약품이 함께 좀 참여를 해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실제 신약 개발에 활용할 AI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K-멜로디 프로젝트로 구축이 될 AI 신약 개발 모델이 후보 물질 발굴과 같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좀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5년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또 개발 후에 구축될 모델을 신약 개발에 좀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일약품에 대한 공시와 또 기업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공시 요약입니다. LNF는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망을 발표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LNF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사업 다변화를 추진해 2029년 신규 사업에서 약 3조 5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고 이에 더해 LFP 양극재 등 전기차 전 세그먼트에 대응 가능한 제품군을 구축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는데요.
LNF는 양극재를 넘어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2025년이 실적 반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LNF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일약품 공시 요약입니다.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약 2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 규모는 보통주 159만 6,500주로 이 중 155만 주는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되며 나머지 4만 6,500주는 상장 주선인의 의무취득분으로 배정됩니다. 모집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될 계획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순자금이 실제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종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을 실제 매출로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 이번 달 1일부터 출시됐습니다. 제일약품과 동아ST가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큐보정은 경쟁 약물 대비 약가를 30%가량 낮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서 이 자동화 설비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및 설비 투자 확대 과정에서 이 자동화 물류 수요 증가와 그리고 유통 택배 산업의 성장과 또 투자 확대에 따른 이 자동화 물류 설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 물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무백스가 자동화 설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공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북미 애리조나 배터리팩 생산기업과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모듈팩 제조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5.68%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ESS 제조 공정에서 현대모백스의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먼저 현대모백스의 자동화 설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물류 자동화 계열사로 2017년 분사한 이 현대무백스는요, 2019년 이 대규모 청라 R&D 구축 이후에 이 다양한 타입의 무인 이송 로봇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인 이송 로봇까지 상용화를 시키면서 타이어, 식품 등 전통 산업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커머스 등 신성장 산업까지 물류 로봇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주로 공급하는 이 자동화 설비는요, 무인 이송 로봇,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또 천장 궤도 이송 등인데요. 이 가운데 자율 이동 로봇과 무인 이송 로봇은 물류센터 그리고 생산 현장 등에 투입이 돼서 이송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인 이송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자율 이동 로봇은 말 그대로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0톤 이상 고중량 이송이 가능한 초정밀 대형 자율 이동 로봇은 단순한 물류 로봇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형 차세대 모빌리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에 신성장 사업 분야까지 물류 로봇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2022년에 공개된 이 네이버 신사옥 1784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인 로봇포트는 청라 R&D 센터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랩스와 약 2년간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로 100대가 넘는 서비스 로봇을 이동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차 전지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에 진출해서 북미권을 중심으로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수주액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는 창사 이후의 최대 수주 성과였다고 합니다. 또 올해 2차 전지 셀에서 또 소재 공정까지 스마트 물류 사업 영역을 확대해 오기도 했는데요. 1월에는 에코프로비엠 캐나다 양극재 공장과 또 4월에는 글로벌 2차 전지 소재사 미국 양극재 공장 등 대형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수주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청라 R&D 센터 구축 5년 만에 자체 기술로 만든 이 수십 종의 무인 이송 로봇을 선보인 후에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의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수입에 의존했던 이 피킹 이송 직교 로봇인 겐트리 로봇 국산화에도 성공을 해서 글로벌 타이어 기업에 공급한 바 있기도 합니다. 또 IT 부문의 이 서비스 부진에도 이 스토리지와 셔틀, 반송 등 물류 자동화 구축 관련 수주 증가와 또 승강장 안전문 공급 확대로 인해서 작년에는 결산 매출이 2022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액만 3천억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 정부의 지원 사업에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과제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원으로 이 중에서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게 되고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현대무벡스는 오는 2027년까지 초대형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 설계와 또 구동 모듈 실증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로봇이 적재 이송할 수 있는 무게인 기반화 중에 2톤, 5톤, 10톤의 3종의 자율 이동 로봇 개발과 또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무벡스 관계자는 이번 대형 자율 이동 로봇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역량을 기울여서 로봇 기술 국산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이 회사로서도 자율 이동 로봇에 이어서 무인 이송 로봇까지 완벽한 이 물류 로봇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대무벡스가 자동화 설비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 자체 생산까지도 좀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대무벡스 측에 따르면은 수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로봇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쿠팡을 비롯해서 중국 타이어 회사까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현대무벡스에 문의 요청이 좀 쇄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화 설비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주를 더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요. 현대무벡스는 R&D 센터에서 R&D와 함께 이 수주, 컨설팅, 또 사후 서비스 등을 맡고 로봇 제조는 현재 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기업별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느라 제조에서는 이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500대 이상 자체 생산으로도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생산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기업 공장에 적용되는 공정 물류는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고 합니다.
공장별로 쓰이는 이 원자재 종류와 또 이를 운반하는 동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현대무벡스는 이 자동화 설비를 요청하는 기업 공장을 찾아서 효율적인 자동화 설계부터 AS까지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오기도 했습니다. 자율 이동 로봇보다 사람의 단일 작업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하지만은 자율 이동 로봇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년 내에 뽑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무벡스는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설비 전체를 자동화하는 창고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 중이기도 한데요. 이 시스템은 이 특정 시기에 원자재를 옮겨야 한다고 이 창고 컨트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대무벡스는 개인기가 뛰어난 특정 로봇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면서 이 공장 설비 전체가 체계적으로 팀플레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무벡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 범한 퓨얼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하면서 수소경제 이행을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률적 그리고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에 힘입어서 세계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수소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한 퓨얼셀도 더욱더 빠르게 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2019년 12월 범한 사업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을 됐는데요. 군수용 연료전지 사업을 기반으로 또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사업 분야에서 성장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최고 기술인 잠수함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또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 입증된 신뢰성 있는 기술로 수소 추진 선박의 실증을 또 완료한 바가 있고요. 또 무인 잠수정이나 드론, 수소 전기차 등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연료전지 공급 64%, 수소 충전소 구축 19% 및 기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범한 퓨얼셀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한 퓨얼셀 또 어떠한 공시가 발표가 됐을까요? 네, 계약 체결 관련 공시가 있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제전지방조달청과 논산시 수소충전소 압축 패키지 제작 및 설치 일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3년 3월 17일로 종료일은 2025년 4월 29일로 변경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매출액 대비 6.37%에 해당하는 29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 만화와 목포 연산에도 수소 충전소 압축 패키지 제작 및 설치 일식 계약이 있었고요. 또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송 충전소 충전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일식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도 명시됐습니다. 현재 범한 퓨얼셀은 수소 충전소 24개소를 구축 완료했고 6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범한 퓨얼셀은 수소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요. 창원 국가산단 내 1,100억 원 규모의 공장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 2022년 6월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수소 선박용과 수소 버스용과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증설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수소버스나 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가 좀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한 자동차의 전기버스를 개조해서 수소버스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수소 지게차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는 이미 수만 대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또 곧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파급력에 있어서는 육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장으로 이 규제 완화에 집중해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범한 퓨얼셀이 수소 충전소와 또 수소 버스까지 이렇게 수소 사업 확장을 위한 또 공장 매매 계약 소식까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또 범한 퓨얼셀이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을 국산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당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기술 이전을 통해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의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산물자의 완전한 기술 자립 실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범한 퓨얼셀은 종속회사인 범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영국의 세계적인 연료전지 소재 기업인 존슨 매티로부터 막 전극 접합체의 설계와 또 제조 관련 일체의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사실 이 범한 머티리얼스가 막 전극 접합체의 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범한 퓨얼셀이 출자를 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설립 직후에 또 빠르게 존슨 매티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MEA 공정 수립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에 따르면 현재 기술 자료 확보 및 기술 이전 교육은 완료를 한 상태고요. 또 관련 설비 및 장비를 구축해서 연내 공정 수립 및 파일럿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매티의 독보적인 이 MEA 기술은 이 독일 기업 지멘스와 또 범한 머티리얼스 단 두 기업만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한 퓨얼셀은 고도의 기술 신뢰성을 또 유지하고 있고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과 또 제조 역량을 확대를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원가 절감과 또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존슨 매티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출형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 개조 개발을 국책과제의 주간 기관으로 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 공기부료 추진 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연료 전지 모듈의 개조 개발을 통해서 이 중소형 연료 전지 AIP의 잠수함의 수출 경쟁력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적의 수상함이나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좀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특히 AIP 잠수함은 연료전지 모듈을 탑재를 해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용 대비해서 잠안 기간을 5에서 7배 정도 수준으로 좀 늘릴 수 있고요. 또 소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은닉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좀 연료전지 AIP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이유인데요. 범한 퓨얼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캐나다나 인도에서 좀 회사에 방문을 하려고 있고 또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에 대한 여러 건의 구매 의향서를 확보했을 만큼 세계 각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범한 퓨얼셀은 또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의 상용화에 좀 성공을 한 바가 있고 2018년에는 초도 납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연료전지 ARP 잠수함의 경우 체계 업체와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구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집결을 해서 K방산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 수소 관련주들이 그다지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범한 퓨얼셀과 더불어서 동양피스톤 그리고 EM코리아, 평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소 테마가 요즘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가 않고 있는 모습
모습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범한 퓨얼셀 또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지 실적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이 범한 퓨얼셀은 2015년에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018년 건물용 연료전지 그리고 2019년에는 수소충전소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한 바가 있는데요. 황정태 대표이사는 속도의 문제일 뿐 이 수소 시대는 반드시 온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연료전지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고 또 비즈니스 면에서는 방향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PEMFC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와 또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PEMFC 같은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 효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온수처가 있는 활용처에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유럽이나 러시아 등 좀 추운 지방으로 좀 수출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편 SOFC는 전기 효율이 높고 또 국내 상황과 잘 맞는 편인데다가 전자와 대비해서 약 60% 이상의 고효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한 퓨얼셀은 범한 그룹의 계열사와 힘을 합쳐서 한 가지 방면이 아닌 여러 밸류 체인과의 형성을 통해서 최고의 수소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에너지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 구도 고려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범한 퓨얼셀 예상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은 409억 원, 또 영업이익은 5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54%와 13%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범한 퓨얼셀의 공시와 기업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 범한 퓨얼셀의 이 신사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죠. 이 시제품을 제작해서 2025년에는 건물용과 또 향후에 이 대용량화를 통해서 발전용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SOEC로의 확장 계획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소 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인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6년에서 2027년에 또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범한 자동차 등과 이렇게 계열사와의 협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범한 퓨얼셀에 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현재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현대무백스는 북미 애리조나 배터리팩 생산기업과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모듈팩 제조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5.68%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한편 현대무백스는 지난해 2차 전지 스마트 물류 사업에 진출해 북미권 중심으로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수주액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는 창사 이후 최대 수주 성과였고요. 올해는 2차 전지 셀에서 소재 공정까지 스마트 물류 사업 영역을 확대해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수주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정부 지원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2톤, 5톤, 10톤의 3종의 자율 이동 로봇 개발과 또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현대무백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액만 3천억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증가하는 수주에 따라 로봇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범한 퓨얼셀 공시 요약입니다. 대전지방조달청과 논산시 수소충전소 압축 패키지 제작 및 설치 일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3년 3월 17일로 계약 종료일은 25년 4월 29일로 변경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매출액 대비 6.37%에 해당하는 29억 원의 규모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내 1,100억 원 규모의 공장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수소 선박용, 수소 버스용과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증설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수소 버스, 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출형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 개조 개발 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과제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 공기부료 추진 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연료전지 모듈의 개조 개발을 통해 중소형 연료전지 ARP 잠수함의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